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 공장 3월 2일, 3월 첫째 주 첫 번째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연휴가 있어서 한 주가 상당히 좀 빨리 간 것 같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3월 2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나스닥이라 다우지수가 한 1% 정도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러한 영향권으로 우리나라 종합지수 역시 2400선 장중에 2400을 하회를 했어요. 항상 보면 그 어떤 상징적인 가격대를 한 번씩 하회를 할 때마다 매물 부분들을 많이 추려가 좀 됩니다. 종합지수가 2400을 오늘 깼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보면 아침에 시가 부분들을 보시면 지난번에 갭상승 나왔던 가격대를 하회를 했다가 갭을 메꿨어요. 항상 갭이라는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라도 한번 터치를 하고 가야 되죠. 갭을 메꿨습니다. 지난번 2월 제 기억으로 2월 14일 정도 그 다음날 14일에서 15일 정도 갭상승이 나왔는데 그 갭을 오늘 메꿨다는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1%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결국은 플러스권으로 돌아가서 섰죠. 종목군별로 약간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눠졌어요.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가는 종목군과 그러지 못하는 종목군. 그런데 가끔가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죠. 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피 대형주 종목군이 탄탄하게 버텨주느냐, 아니면 그 대형주군이 속도없이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하락의 강도라든지 반전 포인트의 강도 부분들은 천차만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장에 보시면 지수는 1% 하락이 나왔지만 저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지금 장세는 다음주 선물오심 동시 만기 때 중심 포인트는 파생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들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수를 가지고 컨트롤 하는데 종목군은 따로 놀았어요. 오늘 예를 들자면 며칠 전에도 얘기를 좀 드렸죠. 대표적인 케이스별로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게임주, 아침에 텔레그램에 미리 관련 기사 부분하고 아침 브리핑에도 내용을 코멘트를 좀 드렸죠. 장중에 거의 20%까지 상승 부분들이 나왔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게임의 유저들이 그 구글이나 애플마켓의 상위 뭐 넘버 3, 넘버 1까지 지금 계속 진입 부분들 하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그 블루홀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넵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블루홀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치고 나가는 가입자라든지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작년에 12월달 연말 보너스로 각 개인 직원마다 한 장씩 1000만원씩 보너스로 줬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전체적으로 수익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신고가 파동, 아직 뭐 상장은 안 됐습니다만은 시장 장외에서 계속 신고가 파동 부분이 나왔고,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넵튠이라든지 카카오가 그때 슈팅, 넵튠은 더블이 났었죠. 그거와 좀 비슷한 케이스가 다시 열린 거예요. 펄어비스라는 회사, 검은 사막이라는 모바일 쪽, 그 다음에 그걸 애플스토어에서 넘버원에 진입 부분들이 나면서 다음에 있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점프가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별로 안 움직이는데 오늘 거의 20% 가까운 저 무거운 종목이 시총 상위 종목군에 해당되는 종목군이 강한 상승 부분, 지수하고 별도죠. 지수하고 별도로 움직인다는 그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로 보시면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 전에 얘기 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신고가 3% 정도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돼요. 지수 출렁거린 부분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1월달, 2월, 특히 2월달에 중후반 내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 부분들은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강도가, 펀치가 100으로 날라왔다면, 이 정도 이제 펀치가 한 달 동안 단련이 되다 보니까 지나와서 보니까 별거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미리 포석 부분들이 빠른 투자자들은 그걸 지금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죠. 그거보다 뭐 한중간에, 미중간의 대결 구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더 바빠요. 중간 선거 위기예요, 위기. 트럼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강공 전략 부분들을 진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항하는 중국이라든지 유럽도 거기에 보복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좀 계속 코멘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따른 이걸로 인해서 좀 불협화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메인 밑에 깔린 건 뭡니까? 트럼프의 저런 강공 자체가 중간선거 11월 달에 있을 선거에서 우위를 점거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 뭐랄까요?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반해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권한 자체가 더 강력해져 버렸죠. 강력한 권한부분이 나오면서 화학주들이 지금 신고가 파동 나오는 이유도 중국 모멘텀 부분하고 연관성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에 그 시진핑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 부분들을 좀 같이 코멘트를 드리면서 사드가 우위로 빨리 풀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렸죠. 여기에 다음 정권 전에 이미 이 시진핑 1기 후반에 정책하고 그 다음 2기의 정책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환경 관련된 부분들이 포커스가 상당히 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어요. 여기에 뭐 유가 부분도 간접히 영향권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롯데케미칼의 신고가 그 지수는 1% 정도 하락에 나왔는데 가는 종목군들은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일반 무거운 종목군 중에 하나가 딱 눈에 띄는 게 한국가스공사하고 지역난방공사가 상승 각도 부분도 상당히 키웠던 다 이게 뭡니까? 에너지 개편 부분하고 연관성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선상입니까? 약간의 뭡니까? 개별 섹터하고 종목군의 특성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 부분들은 지수의 업된 등락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출렁거릴 때 물량을 더 사는 정책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계속 박앤셀이에요. 종목군들이 뭐죠? 몇몇 종목군 있다 보니까 어떤 걸 다 사고 싶은 느낌마저 드는 때가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주수 보지 마시고 코스피가 하방 경직이라든지 저가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화학주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주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SK하이닉스도 7만원대 초반에 얘기 드렸는데 거의 지금 78,000원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의 변동성과 상관없이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내가 먼저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시총 상위 종목군이 있으니까 내가 시장의 바람막이가 되어줄게 라고 라는 방패막이가 하나씩 딱 서 있는 느낌, 든든하게 방패막이가 서 있는 그런 느낌 부분이 상당히 좀 가네요. 그래서 변동성 생겼을 때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딱 기반을 잡아놓으면 나중에 시차를 두고 중소형주도 반등이 나오는데 오늘 외국인이 한 900억 정도 코스닥을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은 플러스, 코스피는 1% 정도. 이거 계속 그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번 주, 다음 주 3월없이 동시 만기에 어떤 이미지 메이킹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변동성 상관없이 시장의 중심축을 맡고 있는 대형주고는 탄탄하게 하방 경직이라든지 외국인 매수, 그 다음에 수급 부분들이 맞춰주고 있다.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는 게임주들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드렸고 텔레그램의 이슈,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여러분들한테 그 이슈 분석 부분들 링크를 좀 보내드렸었죠. 거기에도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요약 부분들을 잠깐 올려드렸는데 포로비스 게임주들 계속 게임주들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신작, 컴퓨스도 신작, 게임물도 신작, 그러면 드래곤플라이 VR, 그 다음에 포로비스의 검은 사막, 개별 종목군들의 모멘텀이죠. 그래서 다 가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있는 종목군들을 또 치고 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장세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본이 오늘 양적 완화 부분들을 부르다 일본 중앙은행 청재가 연임되면서 한마디 딱 하니까 2019년 정도부터 뭐 양적 완화 이 테이퍼링 부분들을 자산 축소라는 이런 부분들 코멘트 할 수 있다 라는 코멘트를 하니까 엔화가 딱 꺾였죠. 강세 쪽으로 순식간에 좀 꺾이면서 했는데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그 뒤로 낸 게 얘기를 했던 게 필요시 양적 완화 부분들 유지를 하겠다. 멘트가 비슷해요. 드라기 총재도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드라기 총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보면 약간 뭡니까 예전에 아주 예전에 프로그램이긴 한데 딸랑딸랑 회장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회장님 어떤 얘기하면 주변에 그 회장님 말씀하는 대로 딸랑딸랑 거의 쫓아다니면서 그런 추종 세력 부분들이 있죠. 그런 느낌 부분들이 가나요. 그런 느낌 부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양적 완화, 드라기의 양적 완화,
2018년도에 하반기에 이제 22도 출구 정책 부분들 진행하는데 일본의 양적 완화 부분도 직군요되지 않은데 가끔씩 코멘트를 하죠. 거기 이제 시장이 자금을 푸는 이제까지 풀어왔었는데 최소한다니까 깜짝 놀랐는데 놀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도 놀랄 얘기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저 양적 완화 축소가 돼서 뭔가 돈을 계속 풀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정상화 수단으로 가기 위해서 미리 뭡니까? 미리 가끔씩 코멘트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만약 진행이 됐을 때 정상화 수단 부분들을 진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질문 중 하나 주셨던 분 중에 미국의 그 신용 우리나라도 신용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아요. 상당히 많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신용 잔고도 보면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11조 정도 넘어가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물론 아직도 약간의 부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만약에 뭐 GDP 대비 한 3% 정도의 부채 정도가 되면 항상 경고보등이 올렸다는 그런 전제를 깔았다 하면, 여기서 우리가 같은 동선상으로 3%라는 어떤 부채 한도가 올라가는 것을 동일시 볼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2017년도부터 2007년부터 리먼 사태가 나오면서부터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 다음에 일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돈을 풀었죠. 거의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3조 달러 정도의 돈을 풀었어요. 그러면 예전의 기준 부분에서 이게 1이라면, 예전의 기준이 1이라면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거의 한 10년 동안 풀어놓은 게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점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준도 같이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 부채의 상한선 자체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걸로 같은 잣대로 보는 것보다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준치 부분도 높아져야 한다. 그래서 이 돈이 움직였을 때 우리가 경기 자체가 잘 돌지 않았을 때 각 정부들이 돈을 푸는 정책 부분들을 진행하죠. 그러면 그때 몰핀 효과처럼 돈이 여기저기 돌면서 어차피 경기가 안 돌아간다는 것은 자금의 경색 부분들이 통화 승수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전제하에 시작되는 건데, 돈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면 이 혈류량 자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양적 완화, 드라기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걸 확인할 길은 없지만 누군가가 다 컨트롤하는 느낌 부분 저는 예전부터 강했어요. 드라기 총재가 예전에 22 총재에 들어갈 때부터 그런 내용 부분들이 있었고, 구로다 총재 부분들 보시면 아베노믹스 뭐 대표적인 그 한 컷으로 한다고 하면 트럼프가 일본 방문했을 때 아베 총리하고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모습 딸랑딸랑 쫓아다니면서 벙커에 빠지는 모습 동영상이 좀 돌았었죠. 그 모습이 상당히 연상이 돼요. 그래서 큰 흐름 부분에서는 저 나머지 주변 일본이라든지 ECB가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기가 돈을 갑자기 해소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지금 시점에서 뭐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나와도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저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장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얘기하고, 오늘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장 자체에서 변동성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변동성에서 종합지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에 조금씩 더 가까워져 가는 모습들이 1차적으로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일단 지난번에 갭 상승 나왔던 그 갭을 메꿨어요. 그래서 장세 자체가 다음 주 초반은 좀 더 활발하게 종목 장세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서 아침에 펄어비스 케이스가 오늘 정확한 케이스 같아요. 지난번에도 아침 브리핑에서 중간중간 아니면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뉴스의 플로우에 따라 그 종목을 툭툭 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음 주도 그런 흐름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홈페이지 부분은 최근에 좀 오픈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계속 하나하나씩 한꺼번에 오픈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계속 오픈을 이제 업데이트하거나 추가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검색 같은 경우 오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인데, 그냥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을 검색하시는 게 아니라 뒤에 우리 골뱅이 표시 있죠. 골뱅이를 꼭 붙이시고 하시면 주소 자체가 투자가이드.modu.at이에요. 장소. 그러니까 투자가이드 점 찍고 영어로 모두,
그다음 그리고 우리가 전치사 했죠. 장소라는 뜻의 at을 뜨시면 이게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가는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골뱅이 표시로 검색, 골뱅이로 꼭 넣으셔야 됩니다. 하시면 그 네이버 모두 페이지에 자료 관련된 부분하고 시향하고 동영상 시향 부분들을 그쪽에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도 보면 항상 보면 예전에 이제 미국 그 단어 수거라 할까요? 뭐라고 하죠 그걸? 문구 중에 선착순의 의미가 first come first servi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가도 먼저 오신 분들에게, 먼저 이 시장 자체를 보시는 분들에게 좀 더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 부분들이 좀 있겠죠. 시장 자체가 지금 그런 느낌 부분들이 좀 강해요. 장중에 변동성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은 신용 리스크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 좀 드렸죠. 근데 그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뭐 미국과 중국이 뭐 나중에 별도로 한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한판 붙으면 서로 어느 정도 붙으면 파열음이라든지 불꽃은 튀겠죠. 불꽃을 튀겠는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그만큼 강력하게 붙을까? 우리가 신용 리스크에 준하는 정도로 흔들 요건이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변동성 자체가 나왔을 때 약간 소음이죠. 신용 리스크는 소음이 아니라 전체 시장 자체의 판을,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는 그런 그 모멘텀 정도이고, 이런 그 중간중간의 소음 부분들은 뭐 맑은 날씨에 소나기가 내리는 그 정도? 단기 소음 정도? 그런 선상 부분들로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급이 아닐까라는 생각 부분 들어요. 그러면 그때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발상으로 접근 부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까 홈페이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전에 이제 그 주식도 이럴 때 역발상으로 저가 매수 부분 하면 좀 더 나중에 복리 수익 부분들이 더 수익권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먼저 문자하고 그다음에 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톡 주셨던 분들에게 일자 공지 부분들 좀 드렸습니다. 금주까지 진행상 부분들 진행할 테니까 체크 못 하신 분들은 메일 확인해 주시고 다시 톡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 나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축의 대장주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쓰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 의미 부분들은 역으로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뭐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역으로 나는 저가 매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은 어디 쪽인가? 말씀드린 롯데케미칼 신고가가 나오겠죠. 펄업에서 신고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정유주들도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강하고,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종목군도 시장과 상관없이 툭툭 치는 움직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최근에 거의 한 달, 두 달 사이에 상승폭이 키웠던 종목군들이 최근 하락들이 나오면서 거기도 또 저가 매수 부분들이 들어오는 흐름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 수요 부분들은 많다. 단 외국인들과 기관의 물량 부분들을 계속 주지는 말자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3월 첫 번째 요일 금요일입니다만은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